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이 다시 한번 눌리진 않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제 시장 자체의 안정적인 우상향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10월 말까지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었죠. 굉장히 좀 낙폭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밀려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한번 줬습니다. 물론 그게 단발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지만 제가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증시가 반등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자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던 그 고점 부근까지 지금 다다라 있는 모습이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군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모두 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연중 고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고 나서 미국 쪽에서 별다른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또 한 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가 양호한 상태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난주 후반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상장명은 에코프로 머티죠. 에코프로 머티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단기간에 80% 이상 올라오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자리긴 하지만 그와 덩달아서 지난주 후반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 라인에 걸쳐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증시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매매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매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200선에서 지지가 되느냐 밀려 내려가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었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다 좀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여기서 뭐 산타랠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그런 고민도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일이 월화 수목금 5거래일 일주일에 5거래일이 있는데 하루는 휴일이고요. 그리고 하루는 좀 일찍 폐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주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일이 짧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큰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장은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 저점대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두 달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을 눌렀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죠. 뭐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150달러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물가가 잡히지 않았던 부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었던 부분, 그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식이 됐건 간에 현재 그 결과론적으로 전부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꺾이고 있고요. 유가도 빠지고 있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도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도 시장에 당연히 있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렀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너무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현금을 너무 공격적으로 마련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변동성이 작거나 주가의 상승 강도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강한 종목으로 옮겨가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주식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2023년도 11월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순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자금이 들어왔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업종으로도 몰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연초라든지 시장 자체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서 치고 올라간 아주 강세장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저점대를 깨고 내려갈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군들만 잘 보유하고 계시고 뭐 리스크가 적은 뭐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재무 상태가 멀쩡한 건전한 기업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전 연말까지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짚어주셨고 오늘 양대 시장은 1%대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잘 가는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달 9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우주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0%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17,24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유 AP 살펴보겠습니다. 93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9% 넘게 빠지면서 4,125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크로젠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7% 넘게 빠지다가 지금은 5%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21,250원 선에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전문 업체입니다. 6% 넘게 빠지면서 2,395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전문으로 제약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5% 넘게 빠지면서 1,812원 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제약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11년 연속 적자 위기입니다. 그런데 480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의 3분의 1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상증자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기업이 일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 뭐 삼성그룹주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삼성과는 관계가 없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의약품 제조도 많이 하고요.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도 80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전통적인 회사는 맞습니다. 전통이 있는 회사는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회사 규모에 비해서 유상증자가 너무 강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연말이 되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는데 금리 상황이 높은 상황,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은행권이라든지 자금을 어디서 조달해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유상증자라는 것은 어쨌든 물량 자체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뭐 10개밖에 없었던 주식이 20개가 된다라는 거죠. 뭐 지금 이 삼성제약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시를 들자면 유상증자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 자체가 희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삼성제약이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다가 양봉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과 목표가를 잡고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대응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쭉 올라와주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유상증자가 나온 것 그리고 이 운영 자금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건데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살펴보면 뭐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보여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실적 자체도 많이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상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보다는 좀 관망의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 자금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긴 했는데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꽤나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전저점 깨고 내려갔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관망은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조금 더 적합할까요? 네, 저도 이걸 보고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굉장히 저점 라인대였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서 어쨌든 지금 양봉을 만들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2,3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2,200원, 2,135원 오늘 최저점입니다. 이 2,135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꼭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2,135원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밀려 내려왔을 때 손절가는 2,135원. 그리고 반대로 올라왔을 때는 제가 일단은 2,500원 선을 목표로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기는 했지만 반등 시 매도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등해서 이게 살아나서 다시 한번 보유를 해서 끌고 가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밀려 내려가게 되면 손절하셔야 되고 반등이 나와서 2,500원까지 올라오더라도 거기서는 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절반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서 물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제약 지금 당장은 버티자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 손절 라인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2,135원 짚어주셨는데 여기를 이탈한다면 버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마크로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세계 최초로 유전자 치료제를 허가하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뭐 지난주 반등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매물 출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그래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와 4분기 실적 전부 다 더해서 연간 기준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지만 작년과 재작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나왔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도 낮고요. 그리고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국 쪽에서 이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승인을 해주면서 유전자 치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유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난주에 부각이 좀 됐죠. 지금 마크로젠도 그렇고요. 툴젠이라는 기업도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모든
유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모두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비슷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반등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마크로젠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물 출회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3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6월 달에 3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10월 달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력적인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대가 29,900원, 거의 3만 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1,000원대에서 올라가게 되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하고서 오늘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 거래량 현재 오후 3시까지 거래 대금이 지난주 금요일에 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보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을 매매하고 있는 이 주포라는 것은 뭐 특정 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되겠죠. 어쨌든 이 마크로젠이라는 기업의 영향력이 큰 자들이 오늘 매도하고 나가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 유전자 검사 플랫폼 젠톡이라고 하는데 마크로젠에서 이 젠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체 치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우리가 한 20년 전쯤에는 사람 한 명의 그 유전자 DNA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었다라고 해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1인당 3조라고 하는데 이거 좀 와닿지도 않아서 제가 그냥 1조 이상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1인에 대한 그런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현재 1인당 약 15만 원 선까지 굉장히 저렴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 가족 중에서 어디 아팠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 맞는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디가 아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전체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영국 쪽에서 어쨌든 최초 재료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나라 마크로젠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의 폭이 굉장히 컸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유리하게끔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금리가 동결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상승에 대한 뭐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유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뭐 제가 오늘 매도하라고 말씀드려도 매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전 좀 더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보유를 좀 더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신규 매수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로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세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영국발 재료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은 또 빠지고 있는 만큼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가를 일단 좀 짧게만 잡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8,700원. 18,7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18,700원을 이탈하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23,000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엔비디아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 이후에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아버리면 그때는 마크로젠도 그 손절가를 꼭 지켜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안정적으로 멀쩡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상방으로 넓게 잡고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7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젠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엔비디아 발표 이후에 한번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버티는 동안에 손절량이
18,700원 목표 주가는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경남제약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빈대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개인 맞춤형으로 해서 숙면 유도 전작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일단 그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600억대 기업이에요. 굉장히 작은 기업이죠. 굉장히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자약 수면 관련돼서 전자약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레모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 경남제약이라는 기업을 그런 가치라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 관련돼서 보고 있기보다는 빈대 관련주로 많이 엮여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대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는지, 좀 더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시세가 좀 더 연속이 되느냐, 아니면 바로 여기서 꺾이느냐. 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경남제약의 주가 흐름을 차트만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빈대라는 그런 테마성 이슈를 빼고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면 오늘 아랫꼬리가 달리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빈대 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자의 관점보다는 매매의 관점, 수급 논리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느냐, 그 변동성을 노려서 진입해서 매수해서 수익을 트레이딩,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내고 나오느냐, 그 여부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전자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빈대 찐득이 해충 퇴치제라고 하는 이 모스페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스페스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빈대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음 달 8일까지 빈대 관련돼서 계속해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 집중 점검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 플로우를 좀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마크로젠과 좀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괜찮고 우리나라 시장이 멀쩡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테마성이 강한 빈대 관련주들은 오히려 약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도 좀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같은 성장주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경남제약을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지금 손절가,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 말씀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바로 대응 전략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경남제약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빈대 쪽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길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 1,8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65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1,650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높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000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일단 버티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제약에 대해서도 버티자 의견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손절 라인은 1,650원, 목표 주가 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덕산네오릭스는 지금 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나요? 네, 우선은 보유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왜 보유를 하는 게 낫냐라고 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선은 추세가 깨지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가격 추이만 놓고 종목을 보기보다 업종 안에서 이제 4분기 실적이 가깝게 나올 거고 그런데 네.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라고 하면 저번 주에 짚어드린 것처럼 그 OLED와 관련된 부분에 그 소재가 이제 쓰이는 단계인데 단순히 이게 그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뭐 적층수가 2배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2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모델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애플의 태블릿을 통해서 쓰이게 되고요. 기존과는 다르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비중을 6, 그다음에 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비중을 4를 차지합니다. 4를 차지한 이 부분 안에서 덕산네오룩스가 소재를 한 4배 정도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에 대한 관점을 드리고요. 올해 4분기 실적보다는 아마 내년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OLED 섹터 전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가 탑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소재주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OLED 같은 경우는 RGB라고 해서 이 색을 구현하는 물질 같은 경우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 물질 같은 경우를 잡지를 못해서 이게 실제 뭐 대면적이라든지 이런 제품의 출시가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제품의 출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수율이 올라온 단계인데 LCD 같은 경우가 고객사가 이 부분을 생산해서 이제 매출이 나왔을 때 이익이 나올 만큼의 가격이 이제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실제 색깔도 도출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LCD 가격 같은 경우도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제품의 출시가 이제는 도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제품이 한 개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좋아진다 이런 구조보다는 소재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네. 4배 정도가 더 쓰일 수 있겠고 첫 번째 제품 출시가 올해 같은 경우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한 개 제품이 더 출시가 네.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올해 실적보다는 매출액 100억 기준이라고 하면 한 500억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여요.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는 대부분 적자 또는 뭐 네. 흑자도 한 영업이익률 기준 10% 이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15%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소재주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덕산네오룩스라든지 P&H테크 이런 그룹을 들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그 태블릿 출시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는 게 이제 유리기판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증설이 이루어진 기업이죠.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도 함께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상반기,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우선은 1,000만 대가 예정이 돼 있어요. 실제 이 1,000만 대 판매의 허들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소재업체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매출액보다는 한 30%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판매량의 허들을 넘어서는지 여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매량의 허들을 넘을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외부 변수의 주가 조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변수가 있었던 건가요, 외부에? 우리가 네. 제품이 판매될 때 네. 보면 실제 이 제품이 좋지 않아서 안 팔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 외에 제품은 큰 변화가 멀쩡한데, 네. 제품은 큰 변화가 없는데 많이 사가던 고객 같은 경우가 네. 좀 덜 사가는 환경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는 뭐 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구조대에서는 이제 지금 나온 분기 실적이 고점이 아니냐라고 해서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그게 금요일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주가 조정의 현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따지고 볼 건 외부 변수잖아요. 네. 이 변수가 언제 제거될지를 아는 게 가장 최적인데 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변수를 실적에 제거를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이 업종 종목을 매수할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뭐 종합적으로 이 외부 변수에 인한 조정을
네, 오늘은 화두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외부 변수로 지금 주가 조정이 나타났는데 사실 어떤 섹터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이사님 사실 들으면서도 감이 좀 잘 안 잡히는데 네네네.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 섹터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 화두가 되었던 게 목요일 금요일쯤이었죠. 네. 이때 화두가 되었던 게 그 SM의 에스파 같은 경우가 앨범을 출시를 했는데 네. 초동 물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JYP의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가 발표를 했는데 또 초동 물량이 부진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 이어오던 기조는 중국 같은 경우가 공동 구매가 나타나면서 초동 물량 같은 경우에 기여도가 보통 한 30% 이상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우려를 한 부분은 이게 실제 규제로 나타난 건가 아니면은 규제 외에 소비 패턴 같은 경우가 중국이 경기 침체로 가면서 좀 빠진 것인가 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이거는 뭐 어떤 요소로 인한지는 크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과거의 사례를 한번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21년 가을에 지금처럼 동일하게 중국의 공동구매 데이터가 빠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이게 장기화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바로 반등이 나타난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장기화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랬을 때 전체 매출에서 음원이라든지 음반이 차지하는 매출을 먼저 발라내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나서 각 그 라인업에서 중국의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발라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점처럼 외부 변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보니 그냥 통으로 제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지를 유추를 해보면 네.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지까지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종목을 한번 좀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자 중국 같은 경우가 이 공동구매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 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네. 엔터주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외부 변수가 빠진 만큼 커버가 나오는 쪽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콘서트의 모객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체크해야 할 점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중국의 이 공동구매가 빠졌을 때의 실적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뭐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이 콘서트 모객 정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화장품주랑 좀 비슷하게 봐야 되는 결인 것 같기도 해요. 화장품주의 경우는 지금 뭐 비중국향 매출이 높은 쪽을 뭐 바라보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4사 엔터사 경우에는 지금 SM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네.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JYP 엔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음원이나 음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쉽게 생각하기로는 음반 판매가 높으니 중국의 비중이 높았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전부 빠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스트레이키즈 기준으로 중국의 그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게 한 20%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그냥 통으로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한 뭐 주가 수익률 이익 기준으로 따져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조 원 정도 네. 이 정도까지 빠졌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국의 음반 통계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공동구매가 줄어드는 거는 6월부터 확인이 되어 왔습니다. 네. 지금 와서 좀 붉어지는 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예상 대비해서 좀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요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보면 K-팝 음반 판매 중에서 이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부분을 발라내 보더라도 올해 한 22% 성장이 나오거든요. 역성장이 아닌 거예요. 역성장이 아니면 종목 같은 경우에 내년 예상 실적을 대입을 해봅니다. JYP 기준으로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2,08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받았던 밸류에이션, 즉 영업이익,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한 15배에서 16배 정도였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 3조 2천억, 아까 3조 하단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밸류의 매력이 있기에 저는 우선은 뭐 1차적인 매수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총액 3조 이하에서는 뭐 강력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3조 이하에서는 강력 매수가 가능하다는 전략을 주셨는데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가격으로는 우선은 뭐 1차적인 매수는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네. 드리는데 외부 변수가 명확하게 이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전체 포트에서 한 10% 이내 정도의 매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가 기준으로 매수 가능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10만 6천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외부 변수가 제거되었을 때는 우선은 기술적인 반등이 먼저 강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정도의 가격대를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정상화가 된다. 이거라고 하면은 뭐 중국의 공동구매 같은 경우가 뭐 다음 앨범부터 확인을 했을 때 이게 데이터가 올라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기준 한 4조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이 변수가 제거되면 여기에서 한 상승 여력은 30% 정도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를 하는데 이 네. 가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물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손절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8만 원의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중화권의 매출이 아예 역성장으로 돌입을 했을 때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K-팝의 역성장을 돌입을 했을 때도 도달하기 쉽지 않은 가격으로 보여요. 그러면 시장이 여기에서 다른 시스템 리스크에 도달을 했을 때는 네. 이 정도의 가격이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뭐 일어나지 않은 변수를 대입해서 네. 책정한 손절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JYP 엔터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6천 원, 손절 라인 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모두 강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494선에서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68%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812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00억 원 넘게 담고 있고요. 기관은 4,856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5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기관은 5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2,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네. 시초부터 강했어요. 강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밸류를 논하기보다는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거래가 전체적인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유통 가능 주식 수의 네. 3배가 돌았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할 만큼 전체로 매도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수급이 2번, 3번이 유입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늘 뭐 월요일 같은 경우 시초가가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흐름에 좀 수급이 더해지면서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훈풍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가 리튬 가격을 통해서 좀 빠질 만큼 빠져 있죠.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좋지 않으면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수급적인 요소 이 부분은 아마 리튬 가격의 반등을 통해서 유입이 될 텐데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좀 전구체 기업을 영위하는 이런 컨디션을 가진 기업이 시가총액 5조 이상에 도달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나온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주식을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이 네. 좀 보유하고 가도 되는 시장의 색깔이 지금 연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최근에 수급 양상은 어떻게 좀 체크하고 계셨을까요? 최근에 수급은 전체적으로 봤었어요. 네. 이게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있었고 최근 일자별로 이렇게 수급을 보면 한 15일, 16일 같은 경우 거래소 기준으로 외국인 매수가 강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지만 15일에 대량 수급이 유입이 됐었고 네. 금일 같은 경우가 좀 외국인 기관 거래소의 동시 매수 유입과 함께 선물의 매수 수량 같은 경우도 함께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9,187개야 네.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여기에서는 하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주식을 다시 외국인 기준으로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종목들이 이제는 하방을 잡고 이렇게 상방으로 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수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시총 상위 정도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가총액 상위는 오늘은 네. 2차 전지가 독보적으로 강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지수가 1% 오를 때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한 4배, 5배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네. 당일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이 오늘은 연출이 되었고요. 네. 이와 함께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좀 동조화돼서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뭐 장비 주죠 PMT라든지 뭐 WCP 이런 종목들도 오늘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했던 뭐 조선주 같은 경우가 하나오션의 증자 마무리와 함께 뭐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강했었고 2차 전지 셀 업체,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 4%대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가격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아까와 연결해서 동일하게 지금 뭐 여기에서 나머지 종목들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 관점으로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으면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면요. 기계 업종이 2.47%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철강 금속 업종으로 1.57%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학 업종에서 1.3%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5%대 상승률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3.64%의 상승률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출판 매체 복제가 2%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기분 좋게 마감이 됐지만 이번 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연말 랠리 기대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 공략할 섹터가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께서는 기관이 매수하는 대형주에 주목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낙폭 과대주를 공략해 보자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디스플레이와 IT, 전기전자 공략이 유효하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 부분 종합을 해보면 네. 디스플레이 IT를 사면서 기관이 사는 낙폭 과대주를 네. 사면은 답일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답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랬을 때는 저 부분이 맞다라는 전제를 놓고 확인해야 될 점이 있겠죠. 주요하게 네. 저 업종 중에서 시장에서 미칠 만한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가 각각의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와 연결해서 시장은 예측할 수 없지만 시장 변수가 어떤 게 있는가까지 대입을 해보면 좀 저 플레이가 가능한지까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좀 내일 주목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가깝게는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주간의 일정 같은 경우에 중요한 점이 있을 때는 시장의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거기에 주가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주목을 해보는 부분은 비만 치료제 섹터. 네, 이 부분으로 우선은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요한 일정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일라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실적에 따라서 또는 뭐 하반기에 이 기업들이 그리는 그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갈리기 마련인데 세계 바이오 서밋이 개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뭐 항암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하는 시각이 열렸었는데 올해 워낙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주목이 되다 보니 여기에서 주 안건으로 이 부분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세가 컸었습니다.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도 나올 만한 그 일정 이벤트기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시장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뭐 일정에 대한 반응도 있고 네. 뭐 종목들 같은 경우도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의 반응이 더 탄력적인 점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좀 일정의 연결을 우선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앞서서 저희가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섹터들이 좀 좁혀져 있긴 한데 네.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오늘 나타난 점은 네. 2차 전지 업종이죠.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업황이 우리가 아는 기준으로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장에서 특정 가격대에서 빠지지 않는 가격이 있어요.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0조의 시가총액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구조인데 이 부분이 내년에 나올 만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감익을 반영하더라도 빠지지 않는 시가총액 기준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가격대까지 함께 종목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주 당장 내일은 아니지만 이제 수요일에 반영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네. 우리가 HBM 뭐 후공정단의 종목들은 대중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죠. 네. 좋다고 하고 이게 내년에 좋아지니까 봐야 된다라는 점인데 따져봐야 할 점은 뭐 내년에 영업이익이 만약에 특정 기업이 1,000억이 나와요. 그랬을 때 시가총액이 만약에 3조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가 수익 비율이 한 30배로 봤는데 이걸 싸다 비싸다로 그냥 단순히 판단을 하기보다 글로벌의 시장 점유율을 먼저 가지고 간 업체들의 밸류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 업체들이 막 뭐 35배, 40배 이렇게 거래되고 있으면은 이것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비싼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상승할 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점유율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멀티플을 더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HBM 후공장단 중에서 지금 한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 60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네.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당연히 뭐 역성장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연간에 대한 예상치를 올리겠지만 우리의 예상 외에 좀 연간 예상치 같은 경우가 덜 오르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좀 비싼 쪽이 먼저 빠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 당장 내일의 이벤트는 아니겠지만 네. 수요일 기점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IT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고 좀 접근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IT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시장에서 사실 뭐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흐름이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기에는 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싸다라는 논리가 현대기아차를 전기차 기업으로 봐야 될지 내연기관차 쪽으로 봐야 될지라는 점이거든요. 전기차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내연기관차로 봤을 때는 싸죠.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나아갈 방향이 내년에 이제 광명 공장 같은 경우에 라인 가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출시를 할 거고 그랬을 때 판매량 목표가 어느 정도고 단가를 어느 정도로 출시를 하는지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의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가 구체화되면 네. 이제 전기차의 밸류를 대입해서 주가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히 지금 싸다는 논리의 접근보다는 확인해야 될 점이 있는 거죠. 네, 현대기아차 가는 방향은 전기차 쪽으로 갈 텐데 네. 여기에서 단가라든지 뭐 실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는 스텝이 뭐 내년이면 내년 타겟 얼마, 내후년 네. 타겟 얼마 이러면 이제 전기차의 밸류가 부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주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도 같은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할까요? 네, 부품도 비슷한 시각인데 부품주 중에서는 좀 선별해서 봐야 될 게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국내에만 공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딱 현대기아차만큼의 부품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높으면서 네. 해외 매출이 연간으로 증대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다각화가 이제 다른 기업들로 진행되는 쪽은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가 다시 이렇게 턴을 할 때는 네. 단순히 한 기업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기업은 뭐 HL만도라든지 네.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네. 반대편으로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그 국내 시장에 대해서 국내 공장만 있고 네. 이제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변화가 되지 못하면 단순히 뭐 싼 거래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화를 하고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삼성제약과 마크로젠, 경남제약을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는 버티자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추가 하락에 유의해 보자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JYP 엔터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외부 변수에도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로는 비만 치료제 섹터를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